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랜지스터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BJT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해당이 되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형 모스펫과 감소형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가형 모스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의 동작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전류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채널 영역을 통해서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소스 또는 드레인에서 기판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스 드레인과 기판의 PN 접합을 항상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N채널 모스펫의 P형 기판의 0V 또는 음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 전극에 여러분 플러스 전극을 인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플러스 전극을 이와 같이 인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게이트 산화막 아래에 채널 영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입니다. 소수 캐리어는 전자지요. 자, 게이트의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채널 영역에 전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전자들이 게이트 쪽에 인가한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전자들이 모여들겠지요. 자, 이렇게 모여들 것입니다. 전자들은 이와 같이 채널 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전공들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전공들은, 자, 이게 전공입니다. 이 전공들은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지요. 이와 같이 채널이 마이너스 극에 해당이 되는, 자, 전자들이 모여 줌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채널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채널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 드레인에 플러스 전극을 인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레인의 양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이 전자들이 이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바로 드레인 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하니까, 자, 드레인 전류는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드레인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증가형 모스펫의 기본적인 동작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증가형 모스펫에서 그러면 이와 같이 플러스 전극을 인가를 해서 채널이 형성이 되기까지 최소한의 전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문턱 전압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VTH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스레스홀드 볼테지예요, 여러분. 스레스홀드 볼테지입니다. 스레스홀드 볼테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문턱 전압이에요. 문턱 전압. 여러분, 문턱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 문턱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문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턱에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문턱을 넘어서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증가형 모스펫에서는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게이트 전압을 뭐라고 한다? 문턱 전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채널, 지금 N채널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N채널 증가형 모스펫의 문턱 전압은 바로 문턱 전압 VTH는
자, 0보다 큽니다. 반면에 자, 이제 여기가 P 플러스로 형성을 하고 여기가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 경우에는 P 채널이라고 했었죠. P 채널 증가형 모스펫에서는 자, VTH 문턱 전압은 0보다 작겠지요. 자, 이것은 N 채널, 그리고 이것은 P 채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 전압을 점점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자, 어떻게 되죠? 자, 정리해 볼까요? 게이트 전압을 자, VGS를 자,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떻게 되나요? 자, 채널의 폭이 커지죠? 자, 채널 폭은 커질 것입니다. 자, 채널 폭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 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저항값이 작아진다고 그랬었죠? 저항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드레인 전류가 증가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증가형 모스펫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가 되겠죠? 첫 번째, 게이트 전압이 자, VGS 전압이 자, 최소한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게이트 전압인 문턱 전압 VTH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ID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르죠? 자, ID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를 증가형 모스펫에 이것을 우리가 차단 영역에서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차단. 자, 이 상태가 차단 영역에서의 동작이죠. 차단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차단 영역은 컷 오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컷 오프. 자, 컷 오프 영역에서의 동작은 VGS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채널이 형성된 상태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VGS가 게이트와 소스 간 전압을, 자, 크거나 같은데요. 뭐보다? VTH. 자,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은 지금 N채널 모스펫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지요, 당연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VDS. 그렇죠? VDS는, 자, VDS의 조건은, 자, 뭐보다 작냐 하면, VGS 빼기 VTH. 자, 게이트에 가해주는 전압 빼기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VDS가 작을 경우입니다. 이 작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채널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VDS, 드레인에 걸어주는 전압은 VGS 빼기 VTH. 이것이 뭐냐 하면, 요거보다 작을 때, 요 기준이 세 번째 설명할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 자, 그 유명한 핀치 오프 전압이에요. 핀치 오프 볼테이지예요. 자,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 작을 때 VDS가 이때에는 이제 ID는 잘 흐를 것이고요. ID는 흐르고 ID는 이제 요 구간에서는 ID는 VDS에 따라서 VDS에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그리고 VGS에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합니다. ID 값은. 자, 이 상태에서는 이 ID 값은 증가를 해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이 영역을 우리가 자,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 하면 비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포화 영역이에요. 포화 영역입니다. 영역에서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ID 값이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트랜지스터하고 동작 특성 곡선이 조금 달라요. FET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동작 특성은 자, 이와 같습니다. 자, VGS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 VTH 문턱 전압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렇게 크거나 같고, 자, 이 상태는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2번에 대해서. 2번 같은 경우에 ID,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는 자, 뭐 VGS, 그렇죠? VGS도, 그 다음에 VDS, 자,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모두 관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3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 그리고 이 VDS를 이제 점점 올려주는 거죠. VDS를 점점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나 같은데, 뭐보다? VGS 빼기 VTH, 그렇죠? 핀치 오프 전압보다 더 VDS를 점점 더 올려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이때는 ID 값이 선형적으로 2번처럼 증가하지 않습니다. ID 값은 출력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세추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의 동작 영역을 우리가 세추레이션 됐다 해서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포화 영역에서의 동작이라고 합니다. 즉, 뭐라고 했죠? 여러분, ID가 일정하게 자,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두 번을 썼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추레이션 영역이 되겠죠. 트랜지스터 BJT는 이 부분이 바로 액티브 리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BJT 같은 경우에는 FET의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세추레이션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레인절 3번입니다. 이 드레인 전류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공핍층이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공핍층이 넓어져서 공핍층이 점점 이 구간에 공핍층이 점점 넓어져서 이 채널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점점 이렇게 채널이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채널이 요 N형에 도핑된 N 플러스와 한 점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자 채널이 자 N형 드레인 쪽에 N형과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핀치 오프 됐다라고 합니다. 핀치 오프. 자, 이때의 전압이 바로 핀치 오프 전압이에요.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꼬집듯이 핀치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 엄지와 검지가 모양이 되지요. 그 상태를 우리가 핀치 오프라고 합니다. 핀치 오프 상태에서는 이제 채널의 폭이 줄어들었지만 드레인 쪽에 강한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강한 전개가 형성이 되고 이 전개에 의해서 전자들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전류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인핸스먼트 모드의 모스 FET의 기본적인 세 가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설명을 해 드린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게이트 전극에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해 줌으로써 게이트 산화막 아래에 채널 영역에 전자들이 모여 있지요. 이와 같이 전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N형 반전층이라고 합니다. N형 반전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써볼까요? 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자, 뭐라고 한다? N형 반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버전 레이어죠. 인버전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기판의 서브스트레이트, P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의 다수 캐리어는 뭐라고 했어요? P형이니까 전공이지요. 자,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전공인데요. 이것은 기판의 도핑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다수 캐리어인 전공과 반대 형태로 캐리어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